네, 안녕하세요. 도의식 경찰학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실체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법 조문은 총 91조인데 실제 시험에서 다루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패방지법을 확실히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찰 내부에서 어떤 부패 방지에 대한 그런 인식 또는 어떤 중요성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법과 함께 청탁금지법 또 이해충돌방지법 있죠. 이 세 개 부분 같이 묶어서 그죠? 한번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 제2조 4호에서 부패행위 유형이 있습니다. 자, 과연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뭘까?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법령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좀 읽어보시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한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 또는 자, 그 행위나 은폐를 강요, 공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부패행위다. 뭐 위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충민원이죠.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위우는 것이 아니고 읽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등의 위협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쪽이죠. 이런 고충에 대한 민원을 말합니다. 이때 소극적 처분에는 뭐 사실응이나 또는 부작위도 다 포함됩니다. 항상 괄호 속에서 그죠? 뭐 포함 또는 제외. 자, 이것은 중요한 먹잇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정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점은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자, 다음 11조 1항에 국민권익위의 설치이죠. 자,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제 국민권익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위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고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이죠. 자,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입니다. 15명. 자, 이것은 다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3명, 또 상임위원도 3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업무의 분량 범위가 아주 많습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보죠. 부위원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습니다. 미울 필요 없고 그냥 보세요. 고충민원 하나, 두 번째 부패방지 하나, 세 번째 중앙행정심판위 하나 해서 총 3개죠. 3개 맞춰서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조의 3항 권익위원회 임명이죠. 자,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죠. 여기는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이 됩니까? 소속이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그 때문에 항상 그 소속기관장이 제청합니다. 그 때문에 국무총리 제청이죠. 자, 여기서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그죠? 자, 훨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상임위원이죠. 자, 상임위원은 이건 위원 중에서는 조금 이제 끝발이 있다 했죠. 그 때문에 여기는 일단 위원장 제청. 자, 왜냐하면 상임위원도 위원회 소속이니까 위원장 제청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그리고 상임위 아닌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임명이나 위촉하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밑에 보시면 3명은 국회 또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하죠. 그 때문에 대통령이 오직 임명권만 있고 오죠. 실제 여기 대해서 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자, 독립을 읽어보시고 임기 3년입니다. 3년이고 한 번 임할 수 있어요. 한 번. 네. 자, 물론 한 번 임하고 쉬고 다시 또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지위를 자기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횟수는 제한이 없죠. 다만 여러 할 수 있는데 연이어서 2번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이제 국민이고 이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자, 다르죠. 자, 여기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둡니다.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 자기 요건 있죠. 자, 읽어둡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동의, 지방위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게 됩니다. 여기 임기가 좀 깁니다. 4년인데 주의할 것은 연임이 안 됩니다. 아예 연임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 4년 하게 되면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지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계속 이임할 수 없습니다. 활동비 지원 보니까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나오죠. 그래서 지원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받으시고, 자, 고충민의 신청이죠. 자,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쪽은 잘 보세요. 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그래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 외국인도 그죠? 누구든지 고충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 신청하느냐? 자, 위원회 할 수도 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가능합니다. 합쳐가지고 권익위원회 불러요. 그 때문에 자, 우리가 조문을 볼 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서 위원회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권익위원회 부르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합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 국민권익위원회든 또는 2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든 어느 쪽에 한쪽에 자, 민원 신청을 하고 다음 쪽에 또 민원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있죠. 자,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고충민원을 신청한 제기는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일단 문서죠. 문서의 반대는 신청할 때는 구두가 있죠. 구두. 그래서 구두 다 됩니다. 그래서 문서도 가능하고 구두도 가능하고, 이때 문서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접수의 보류나 거부의 금지 있죠. 이렇게 민원 신청이 있으면 자, 이것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음 고충민의 조사 있죠. 자, 이게 신청을 받으면 자,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신청의 내용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자, 하지만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외는 시험하고 그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예외는 지금 이제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시하시고 오죠. 합의 권고할 수 있고, 네. 그냥 읽어둡니다. 그래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조정. 그래서 당사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시정의 권고인데, 만약에 민원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분 등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관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또한 의견 표명이 있는데 역시 신청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역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결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민원의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면 시정 권고도 할 수 있고 의견 표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네. 다음 처리 결과의 통보 있죠. 자, 이런 이제 권고나 표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자,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숫자 외워둡니다.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즉 여기서는 46조 1항 2항과 50조 1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권고나 의견에 따를 수 없다면 그죠? 그때는 그 이유를 통보합니다. 이유를. 그래서 처리 결과도 통보하고, 특히 그 어떤 의견에 따를 수 없다면 이유까지도 통보해 줍니다. 자, 그리고 권익위원회 사원의 관계 있죠. 자, 아까 제가 두 개 있다 했죠. 국민하고 시민 두 개 있죠. 그죠? 두 개는 서로 독립하여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하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자적인 기관이고. 자, 다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평에도 신고할 수 있는데, 부평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부평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거나 또는 강요 또는 제의받았다면 그때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경찰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경찰 업무 수행 중에 조직 내부의 부패를 알게 되죠. 또는 강요받거나 지휘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고자의 성실 의무 있죠. 예, 이것은 읽어둡니다. 자, 이것은 내용은 뭐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허위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뭐 허위 신고를 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죄책을 치러야 됩니다. 자, 신고의 방법은 일단 기명의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 실명제가 제공돼요. 익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명. 자, 또한 신고할 때 증거도 함께 제시합니다. 자기의 실명을 쓰면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를 들어왔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어떤 건지. 자, 확인해 보니까 그죠? 자, 이거는 타당성이 있고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기능이 자, 일정 범위 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 그 다음 59조 3항 만약에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이첩합니다. 자, 이렇게 이첩하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종결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첩한다는 것. 자, 또한 두 번째,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신고된 내용이 첫째는 고위공직자예요. 대상이 공직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사나 공수제기, 다시 말해서 형사처벌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검찰 수사처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발.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는 이첩하거나 고발 또는 자체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진행됩니다. 근데 고위공직자의 대상인데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3번 우리 경찰 중에서는 변무관 이상입니다. 변무관. 이제 계급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꼭 암기해둡니다. 변무관. 자, 다음 신고의 처리기한이죠. 처리기한은 조사관이 이첩이나 또는 송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됩니다. 60일. 자, 그래서 아까 위쪽에서 이렇게 이첩, 고발 들어오면 그죠?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돼요. 60일. 물론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시험이 나면 기본적인 기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60일 외워둡니다. 네, 그리고 국민감사 청구인데 이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자, 이건 18세 이상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18세. 그리고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인데 자, 그것이 300명이에요. 자, 그냥 숫자를 외워둡니다. 18세 이상 300명 이상이죠. 네. 이런 경우는 직접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감사원에 청구한 것이에요. 감사원에. 당연하겠죠. 감사에 어떤 주목이 하는 감사원이니까 감사원에 청구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감사 청구 제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쓰다 보니까 늘 헤매고 있습니다. 네. 자, 밑에 72조 2항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의 기밀, 수사, 재판, 형집행위죠. 자, 또는 사적인 관계입니다. 사적인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 이렇게 해서, 그죠? 한 번 정도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정리했습니다. 자, 조문이 많았는데 실제 정리할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 분석할 때 이 범위를 내라면 충분히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그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